채권부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재 기자이고요. 오늘 채권부위 박순야 작가님과 박수갈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전기차 캐즘이 좀 잠겨야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일부분 있고 전기차 이제 화재가 나면서 괜찮은 걸까라고 의외로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이제 그래서 전기차 화재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이제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채권은 과학이잖아요. 채권은 과학이다. 예.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채권이 과학이다. 네, 전기차 화재도 이제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네. 채권부위하고 이제 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잔소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보다 이제 스프링 쿨러가 더 큰 문제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화재는 더 많이 난다는 거. 세 번째로 전기차 화재가 모두가 배터리 화재는 아니라는 거. 예, 그 다음에 배터리와 BMS의 기술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배터리는 소비자의 중요한 알 권리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이제 답이 나오고요. 전기차보다 스프링 쿨러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에 대해 갖고 인천 청라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140대인가 이제 자동차가 불이 타고 4,000명 정도가 이제 다 대피하는 이제 일대 소동이 있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그 스프링 쿨러가 미작동한 게 이제 화재를 크게 키운 원인이고요.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 끄기 어렵고 폭발하기도 하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폭발하고 화재가 나고 불나고 하는 거는 자동차 하나에 해당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스프링 쿨러만 제때 작용했으면 140대가 다 불타고 4,000명이 대피하고 이런 일 따위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을 그렇습니다. 텐데. 예, 그 차하고 그 차 주위에 이제 두서너 대 정도가 피해를 입는 선에서 끝났을 거다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스프링 쿨러 미작동이 있는 거지 전기차에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화재 경보가 나고 난 다음에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스프링 쿨러를 임의로 껐다는 거잖아요.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하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화재 경보가 막 울려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뛰쳐나가고. 근데 보면은 별일 아니고 예. 민감하게 좀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민감하게 세팅돼 있다 보니까 오작동이 발생하고 오작동이 발생하면은 주민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일단 오작동이 이제 소리가 나면 일단 끄고 보는 이게 습관이 돼갖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생긴 이제 경보가 왔는데도 늘 하듯이 꺼버렸다는 거죠. 예. 이게 마치 이제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왔어 해갖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또 거짓말인가 하고 안 왔는데 그때는 진짜 와서 양떼를 다 몰고 왔다는 그거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게 이게 이제 올바른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이제 스프링 쿨러가 미작동해서 이게 대형 화재로 번진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2022년 9월 달에 있었던 대전 현대 아울렛 화재 사건이고요. 7명의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차가 전기차였나요? 아니요. 1톤 트럭 차였어요. 1톤 트럭 내연기관 차였단 말입니다.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 102구가 가열돼서 주변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었고 발화시에 스프링 쿨러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면 이때도 이게 문제가 됐어요. 또 있어요. 2022년 11월 달에 대구 매천시장 화재 사건인데 이때도 보시면 지금 시장 전체가 다 불타고 검은 용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이때도 왜 그랬냐? 스프링 쿨러가 잠겨 있었다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 이제 타고 남은 잔해의 모습이고요. 경찰 관계자가 화재 당시 밸브 2개가 잠겨 있었는데 하필 발화 지점 위에 스프링 쿨러에 용수를 공급하는 밸브가 차단된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3개 밸브는 발화 지점과 한참 떨어진 스프링 쿨러와 연결돼 있어 갖고 스프링 쿨러가 작동 안 해서 이렇게 홀라당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이 밸브를 누가 잠갔냐? 대구시에서 잠갔다는 겁니다. 대구시에서 밸브 차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방 점검 때 스프링 쿨러 용수관에 가스가 새는 등의 불량이 확인돼서 보수에 들어가 닫아뒀다는 겁니다. 보수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화재가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거라고 봅니다. 화재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건 다 스프링 쿨러지 인천 청란 전기차였고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은 내연기관차였고 이거는 차는 아니고 화재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화재가 되게 이제 커지고 사람이 죽고 한 거는 스프링 쿨러가 다 작동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뭐죠? 스프링 쿨러죠. 전기차가 아니고. 스프링 쿨러 미작동이 대형 화재로 번진다. 이제 대전일보 유가인 기자님 24년 8월 18일 기사고요. 스프링 쿨러 관련해서 안전불감증이 되게 지금 만연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대전소방본부가 스프링 쿨러 미작동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소규모 화재 발생 시 스프링 쿨러가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무려 총 135건이나 된다고 많네요. 합니다. 네, 예. 1년에 45건. 그러니까요, 스프링클러가 각종 이유로 이제 하면은 다 꺼버리고 작동 안 하게 지금 다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 화재 경보가 하고 났을 때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임의로 꺼버리는 일 같은 건 없는지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모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쓸데없이 뭐 90% 이상 충전된 차는 지하주차장에 예, 주차를 안 하게 못하게 이런 소리나 차고 있으니까 그거 전혀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스프링쿨러는 화재 발생 시 불을 완전히 끄는 역할을 하지 않지만 불길이 확산되거나 주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스프링쿨러가 한단 말입니다. 실제 지난 5월에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이때는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해서 45분 만에 진화됐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청라도 같은 케이스였을 거예요. 스프링쿨러만 정상 작동됐으면 주변에 뭐 두세 대만 타고 말을 쓸 일인데 스프링쿨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140대가 탔고 주민 4,000명이 대피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군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스프링쿨러가 작동해서 이게 금방 끝난 거지. 그렇지 않고 있으면 군산의 아파트가 다 불나가지고 지금처럼 뉴스가 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만 됐어도 호미로 막을 걸, 예, 가래로 그렇습니다. 막은 격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스프링쿨러의 정상 작동이 화재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실을 꼽힌다는 거고요.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가 스프링쿨러는 대형 화재를 막는 중요한 소화 설비라며 특히 지하 주차장처럼 폐쇄된 공간, 주변에 가연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더 세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뼈대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가연 물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 그다음에 폐쇄됐으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더더욱 스프링 쿨러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다들 되게 이게 무관심한 상태라고요, 사실은. 종이나 나무가 타는 일반 화재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화재가 열감이 더 높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온도를 낮추는 역할이 필요하고 그게 스프링쿨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스프링쿨러는 열감을 낮추고 다른 차량에 물이 뿌려지게 함으로써 연소 확대를 막는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시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인 만큼 세심하고 주기적인 점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이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예. 90% 이상 과충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에 넣지 마. 이딴 소리는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이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요게 이제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던 이제 포르투갈의 테슬라 차량 200대가 전소된 사례예요. 보시면 차가 따닥 붙어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없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이게 200대가 전소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이제 이 테슬라가 장착한 그 배터리가 중국제일 가능성이 있고 그 중국제인 배터리가 이제 불량을 일으켜갖고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차량 한 대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재 안전거리를 좀 확보해서 좀 차를 듬성듬성 주차를 하고 이제 스프링쿨러가 장착이 돼 있었다면 200대가 다 탄 일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죠? 스프링쿨러는 얘기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이제 화재는 더 많이 난다. 한 해에 지금 전기차 화재가 한 70건 정도예요. 이제 나는데 내연기관차 몇 대가 나냐? 현대기아차가 1,431대, 한국GM 213대, BMW가 57대. 1년에 수천 대씩 나는 거예요, 화재는. 내연기관차들도. 예. 내연기관차가 많으니까 많이 나는 겁니다.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덜 나는 거고, 지금 연합뉴스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에서 해갖고 지금 나온 게 이제 한국 배터리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불 더 많이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배터리 들어가 있는 전기차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예.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산 배터리도 위험하지만 한국산 배터리도 위험하다 쌤쌤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는 걔는 잡아갖고 간첩죄로 진짜 감옥에 쳐넣어야 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간첩죄가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걔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얘기하고 하는데 그거 진짜 매국노스러운 발언이에요.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1만 대당 화재 건수입니다. 이게 모수가 많으면 당연히 이제 화재 건수가 많이 나니까 소방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 1만 대당 1.9대 정도가 화재가 발생하고요. 전기차의 경우에는 1만 대당 대략 1.3대 정도가 화재가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휘발유에 불 붙이면 잘 붙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전기차는 휘발유가 없잖아. 그래서 화재가 덜 난다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과학이라고.
전기차 화재 잣다 실제로는 0.03%고 내연차는 1.5%다. 최근 3년간 내연기관차, 전기차 화재 현황이 나온 겁니다. 21년에 내연기관차가 3,517대의 화재가 있었고 재산 피해 규모가 330억, 2022년에는 3,680대가 화재가 났었고 재산 손실은 386억, 23년에는 3,736대가 있었고 재산 손실은 324억. 그러니까 매년 3,000대 이상의 내연기관차가 지금 불이 나고 있고 매해 300억 이상의 재산 피해를 익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전기차는 지금 21년에 24대, 22년에 43대, 23년에 72대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늘어나냐? 보급 대수가 늘어서 그래요. 당연한 거잖아요. 국산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오해가 불필요한 배터리 포비아를 지속시킬지도 걱정이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높고 전기차 사고가 배터리 폭발과 직결되며 배터리 발화가 배터리 자체에 기인한다는 인식. 이게 다 비과학적이라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지 않나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위험하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게 업계 중론이고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백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이제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유럽 모든 나라의 통계를 다 봐도 일관되게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가 만 대당 화재 발생률은 훨씬 더 큽니다. 미국 자동차보험 중개업체 오토인슈어런스지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교통통계국 BTS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10만 대당 화재 수는 내연기관이 1,529.9대 1.5%로 전기차 25.1대 0.03%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거는 조금 제가 봐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전기차 25.1대 0.03%라고 하는 거는 전기차 화재 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배터리 쪽 관련된 그런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좀 빼내서 얘기해서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전기차 사고가 곧 배터리 폭발로 이어진다는 인식도 과도하다. 전기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1.63%였는데 배터리 발화에 따른 1만 대당 화재 발생 비율은 0.52%로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교통사고 화재보다 훨씬 적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자분들이 좀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지 장사가 되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좀 이제 고정관념 같은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향을 이쪽으로 끌고 간 측면이 있어요. 친중 내국노들의 이 협잡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부. 예. 지하 주차장에 불타갖고 지금 이제 막 난리 났잖아요. 네. 예. 달리는 차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막 불타고 있잖아요. 네. 위험하잖아요. 네. 전기차 정말 위험하구나. 내연기관차인가요, 혹시? 예. 하지만 이게 내연기관차라. 예. BMW 차량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 예. 벌써 많이 좀 까먹으신 것 같은데 2018년에 BMW 그 차량이 화재가 막 발생해서 그게 되게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BMW 차량이라는 겁니다. 18년 얘기가 아니고 22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불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차가 불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예,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네. 다만 그게 확률이 1만 대당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대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100분율로 하면은 0.02%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만 수준이 되니까 사람들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100% 안전하게 하려면 차 다 버려요. 걸어 다녀야 된다고. 불안해서 어떻게 걸어 다녀고 저기 공사장에서 벽돌 떨어져 갖고 자기 머리 떨어질 수 있는데 100% 안전 이렇게 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요. 집에서도 위험하죠. 아니 숨 잘못 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아, 그런 좀 걱정이 그러려니 있어요. 하고 살아. 살다 보면 나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원래 순서가 없는 거야. 아, 어렵네요, 진짜. 2022년 9월 21일 날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MW 한 대가 불이 나서 차량 5대가 피해를 입은 모습이고 9월 17일 날 창원에서 달리던 BMW에서 불이 나서 차량 전체가 모두 불에 탄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한데 전기차 한번 사건이 나면 되게 크게 보도해요. 먹히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거는 사람이 개를 문 거고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나는 거는 이제 개가 사람을 문 거예요. 예, 묻히는 거예요. 예. BMW 올해도 자동차 화재율이 1만 대당 1.07대 불나 공포라고 이제 디지털 조선의 김일환 기자님 기사고 이게 그때 2018년 막 문제가 돼갖고 집단 소송을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그 BMW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지금 2018년이니까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전기차 화재 피해 규모 추이를 보시면 여기 이제 통계인데 초방층 통계입니다. 2022년에 11건, 24건, 44건, 23년
상반기에 42건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고 그거는 보급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오른쪽에 발화 요인 비중을 보시면 전체 121건 중에서 미상 이유를 모르는 게 30%고요. 예, 두 번째로 많은 게 뭐냐? 전기예요. 전기. 예, 전기가 24%예요. 배터리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전기 문제는 뭐냐면 충전 꽂아두잖아요. 충전하려고. 네.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거예요. 배터리 문제는 아니네요. 예, 그러면. 예. 집에서 아파트 같은 데서도 보통 집에서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보면은 이 전기 누전에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두꺼비집. 두꺼비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콘센트를 꽂지 마라. 과부하되니까. 그런 과부하 문제 때문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기차로 옮겨 붙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전기차를 보급한다고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이제 막 확대를 했는데 그때 전기차 그 충전기를 이제 설치를 하면은 보조금을 지급했어요. 대략 막 1,000만 원 줬다 치면 중국에서 불량 충전기를 500만 원 주고 사갖고 설치를 하고 1,000만 원을 타먹고 사라진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충전기에서 지금 불난다고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만 불나는 게 아니다. 한국 EV6에도 불난다라고 막 보도를 특히 3프로 같은 데서 신나서 보도했는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충전기 쪽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 왜 그렇다? 중국산 불량 충전기 있어서 그래 그게. 교통사고로 13.2%인데 교통사고로 파진하는 거는 당연해요.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계 부분에서 4.9% 있고 화학에서 1.7% 있고 마지막으로 제품 결함이 0.8%가 있는데 그러니까 121건 0.8%면 딱 한 건입니다. 이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배터리 불량,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발화된 건 이 한 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에 코나 EV 화재 사건, LG화학이 대략 1조 5천억을 이제 리콜해서 그 비용을 부담했었던 그 건 하나고요. 이번에 그거하고 유사한 건이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파라시스 배터리, 청라 화재 났던 중국 거. 중국 거. 예, 그게 이제 뭐 지금 조사하지만 저희 뭐 업계나 전문가들 관점에서 보면은 배터리 불량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은 그게 두 건이 되는 겁니다. 전기차에서 화재 났다고 해서 배터리 때문에 화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중국산의 문제인 거잖아요. 한국산은 아니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문제가 되고. 옛날에도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 막 하는 단계에서 이제 충분히 기술적인 완성도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2019년, 2020년에 화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화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연구 개발하고 이제 해서 그 화재 안전성 악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배터리는 안전한 거고 그에 비해서 중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왔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서도 CATL보다는 파라시스라는 업계의 10등밖에 안 되는 그런 덧보잡 회사들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화재가 지금 발생이 돼서 확인이 된 거고 미국에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파라시스 배터리가 불나갖고 미국 지금 파라시스 배터리는 리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안 해줘. 벤츠가 우리는 개긴다고. 미국은 무서워갖고 지금 벤츠가 그 배터리 지금 리콜 해주고 있고 한국은 우스우니까 리콜 안 해주고 있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중국에서 같은 파라시스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해서 3만 대를 리콜해준 이력이 있다고요. 그런 배터리를 애초에 갖고 와서 한국에 팔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숨겨서 속여서 판 거잖아. 벤츠 코리아가 CATL 거 들어가 있다라고 언론 보도해놓고 인터뷰까지 다 해놓고는 실제로 팔 때는 파라시스 그 중국에서 3만 대 리콜 당했던 그 배터리 갖고 와서 한국에 팔아갖고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벤츠 코리아가 한국 국민들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이 버젓하게 진행이 되는 거겠습니까? 요건 이제 요 벤츠 이제 EQE 350 모델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이거는 배터리의 문제인 가능성이 많다는 게 보시면 이게 이제 CCTV 화면이에요. 연기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충전 중도 아니고 주행 중도 아니고 세워놓고 55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기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 가능성은 배터리 문제일 가능성밖에는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가 쑥 올라오다가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펑 터지는 겁니다. 폭발한 거군요. 폭발한. 이게 왜 터지냐면 파라시스의 지금 이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인데 각형은 캔으로 이렇게 보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외부 충격이나 화재 안전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내부에서 쇼트라고 많이 하잖아요. 양극하고 음극이 합치면 여기서 열과 압력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 압력이 높아지다가 그 캔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펑 터지는 폭발 현상이 일어나는 각형 배터리 화재
양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금속 캔으로 감싼 각형 배터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지만 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열과 압력이 한도 이상 높아지면 폭발하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게 원통형도 같은 거예요. 캔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배터리의 가능성이 문제가 99%입니다. 이거는. 예. 거의 빼박. 예, 거의 빼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결론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벤츠가 리콜 해주려고 지금 계획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발적으로 리콜 해줘야 된다고. 지금 EQ350 그 모델 타고 다니신 분들 불안해서 차를 운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억 2천, 1억 3천 받고 판 차 아니야, 벤츠야. 아니, 그 정도 AS는 당연히 해야지. 아니, 한두 푼짜리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네요. 아우, 먹고 싶은 거 진짜, 입고 싶은 거 참아갖고 1억 2천, 1억 3천짜리 샀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지금. 아직 대출을 더 갚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중고로 내놓으면 4천, 5천에도 안 팔린대요, 벤츠가. 그렇죠. 아니,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진짜. 요게 이제 얼마 안 돼갖고 한국 배터리도 문제다 하면서 막 보도했을 때 바로 그겁니다. 금산의 한 주차타워에서 화재가 난 EV6입니다. 근데 이거는 밑에서 났네요. 예, 차에 불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차 밑에 불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충전기, 아까 이제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선으로는 여기에 지금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꽃 색깔을 보시면 빨간색이잖아요. 예. 배터리에 불 붙으면 온도가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열폭주 얘기하잖아요. 열폭주 되면 빨간색 다음에 노란색이란 말입니다. 달라요, 이게. 이거는 제가 봐서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 충전기 쪽에 이제 중국산 불량 충전기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차량 하부 부위만 탄 상태라는 거잖아요. 배터리에서 불 나갖고 하면 차량 하부만 타지 않고 전체 다 탄단 말입니다. 그거 이제 요 뒤에 테슬라 이제 용인에서 화재 난 사건 보면 명확합니다. 이건 앞이고 또 예, 앞에. 예. 약간 노란색이고. 그렇죠. 예. 색깔이 노랗잖아요. 예, 이거 예. 배터리에 불 붙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발화 지점이 이게 배터리가 발화 지점인지 아니면은 타이어가 발화 지점인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타이어가 과하게 열을 받아갖고 네. 불이 타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예. 바퀴 근처에서 연기가 나는 걸 확인하고 대피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한 걸로 알려졌다는 거잖아요. 바퀴에서 불타서 그 근처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배터리를 옮겨간 게 아닌가. 붙은 거다. 그렇죠. 불이 붙었다. 그렇죠. 거기에. 예.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이건 좀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발화 지점은 이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밑에도 보면은 이제 목격자들이 폭발음이 들렸고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캔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 이제 파나소닉 그 원통형 배터리라서 그 배터리가 폭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폭발하는 그 폭발음이 들린단 말입니다. 발화 지점이 타이어인지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배터리에 불이 붙어서 폭발한 거고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이제 그 문제다. 예, 문제. 예, 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까지 불이 붙어서 간 거고 전체가 차가 다 탄 거고 이거랑 이게 좀 달라요. 맞네요. 그죠? 이제 식별이 가네요. 예. 근데 이거를 다 도매금으로 같은 걸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한국 배터리도 위험하다, 중국 배터리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 지금 하고 다닌다는 전용기인가? 민주당에. 급이 이건 다른 거라고. 같은 화재가 아니라고. 예. 충돌하면 이런 식으로 화재는 다 나요. 아이오닉 5가 이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한데 다음에 쿵 박아서 충격에 의해 갖고 화재가 났고 그 화재가 배터리까지 탔고 거기서 70대 운전자가 숨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전기차 타고 다니면 이렇게 불타 죽는데 이렇게 위험한 걸 어떻게 타냐 하는 그런 전기차 포비아를 이제 막 불을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를 두고 근데 BMW 승용차하고 마주오던 1톤 트럭이 충돌해서 두 차량에 불이 나서 이거는 불이 13분 만에 꺼졌는데 보시듯이 다 전소된다고요. 휘발유는 빨리 타기 때문에 탈출할 시간이 이거보다 훨씬 더 짧아요. 전기차보다. 불은 13분 만에 꺼졌지만 BMW가 모두 불에 탔고 트럭도 엔진룸과 운전석이 불에 타서 사고 후 화재로 트럭 운전자 1명과 BMW 동승자 1명이 불에 타 숨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충돌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건 전기차, 연기관차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다 불이 타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기차 타지 말고 내연기관차 타자. 말이 되냐고. 똑같다고 이거는. 차를 아예 타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우리 이제 위험하니까 차는 걸어 다니자 라고 얘기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과학적으로 그냥 이제 내내망상 굴려갖고 내 생각적인 생각, 느낌적인 느낌 갖고 막 전문가라는 사람이 막 떠들고 다녀갖고 될 일이냐고 이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심리를 조정하는 그런 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 언론하고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이비 애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라고 좀 제발 나랑 맞짱뜰래? 전기차, 지하주차 제한 금지, 마녀 사냥 느낍니다. 화재원이 과충용보다 셀 결합니다. 해서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나서줘야 돼요. 네. 진짜 전문가들이 이런 걸 나서 갖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헤매고 이게 불안해하고 할 때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해 줘야 된다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성균관대하고 삼성 SDI하고 손잡고 이제 배터리 공학과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 공학과의 대표 교수가 이 윤원섭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당연히 전문가일 거잖아요. 이퀴 화재 사건은 배터리 셀 내부 결함이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추정된다. 결함이라고 하면은 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보다는 수억 개의 셀을 만들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셀의 편체라는 말이 맞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똑같이 전기가 들어갔을 때 어떤 거는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전기를 덜 먹는 게 있어요. 전기를 많이 먹는 게 과충전되니까 그게 나중에 그 압력을 못 이겨갖고 폭발하는 사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같이 맞추고 그걸 하는 역할이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셀에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셀에 문제가 있는 거를 BMS에서 한 번 더 걸러야 되는데 그 못 걸렀으니까 두 가지가 사실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배터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해 갖고 문제가 나서 물어준다고 할 때도 배터리 셀 만든 회사하고 뭐 3대 7이나 5대 5로 나눠서 이제 돈을 무는 경우들이 이제 보편적인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BMS도 부실했고 배터리도 나빴고 그러니까 배터리 나쁜 건 프라시스 문제, BMS가 이제 부실한 거는 벤츠의 문제라는 거죠. 벤츠 같이 전기차 쪽에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애들이 배터리를 프라시스 거를 쓰니 이게 사고가 안 나냐고 이게. 겉만 그러면 뻔치해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의 문제가 아니고 벤츠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조사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비난의 화살이 벤츠한테 가야 되는데 전기차한테 갔다 지금. 전기차 전체로 간 거잖아요. 왜 전기차 전체로 간 거죠? 친중 매국노들이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걸 막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민주당 전용기 그 국회의원이라고. 그 단독을 하루 종일 때리는 데가 YTN 연합뉴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제조사 공개는 안전이나 소비자 선택권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친중 매국노도 이제 중국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 전체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배터리 공개하면 안 된다. 배터리 공개 왜 하냐? 이거 중국한테 이제 우리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필수 같은 애들이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중국 좋으면 중국 가서 살아! 한국에서 껄쩍껄쩍 하지 말고! 아니 사실 그 전기차의 배터리는 내연기관차의 엔진 같이 너무 중요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히 소비자의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마치 이제 내가 벤츠차를 샀는데 내연기관에 당연히 벤츠 사니까 100년 수백 년 벤츠 엔진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벤츠 엔진이 아니고 비아디 엔진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배신감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이 들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지금 김필수 같은 애들이 공개하면 안 된다. 왜 공개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친 거죠 이거는. 10,000원짜리 점심 먹을 때도 가면은 김치는 중국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파, 마늘, 김치. 그렇죠. 이거 배터리는 수천만 원짜리라고요. 이거 전기차는 벤츠는 특히 1억 2천, 1억 3천짜리라고. 이거를 공개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당연히 더 세밀하고 이제 정교하게 공개가 됐었어야 맞는 거고 아직 지금 늦었지만 지금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거는 옳은 방향이라고 다들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거를 김필수 같은 애들이 지금 시비 걸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애가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이에요. 미쳤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고 지금. 이분도 하시는 말씀이 전기차 배터리는 자동차 엔진만큼 중요한 부품이니까 배터리 셀 제조업체에 더해서 NCM 조성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화재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함부로 중국 애들이 이 니켈 함량 높은 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번에 파라시스가 NCM 811급으로 만들어가고 이 산에 난 겁니다. 사실 기술력이 많이 발전한 회사 LG 에너지솔루션 이거는 NCM 9만 해도 아무 문제 없고 안전하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파라시스나 CATL이 NCM 함량 높은 거 쓰면 위험하다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못 피하게 하려고 지금 공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필수가! 정신 차리라고 진짜.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배터리 이상은 분명히 온도나 전압 변화 등 시그널이 있는데 센서를 통해서 이를 감지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느냐가 자동차 회사가 안전과 관련해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벤츠는 배터리도 이상을 쓴 데다가 BMS도 엉망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화재가 생겨서 이 난리가 지금 난 겁니다. 벤츠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최근에 벤츠가 이제 EQ 시리즈 다 이제 이게 자꾸 사고 나고 하니까 이거 우리 포기하고 접고 5년 동안 기술 개발해갖고 2028년에 다시 전기차로 돌아오자라고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다 LG 거 쓰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거 써갖고 지금 된통 당해갖고 이게 내부적으로 벤츠 애들도 알고 있었어 이거 문제 있는 거를.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화재가 많이 났었고 미국에서 리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시하면서 사실 팔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과연 이제 정신 차릴지. 정신 차리게 너무- 멱살을 잡아야죠. 너무 얄미운. 멱살 예. 잡고 침도 좀 뱉고. 네, 이미 사망하시거나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벤츠 왜 삽니까? 자랑하려고 사잖아. 폼 내려고 사잖아. 야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이거를 내가 이제 일일이 야 나 요새 돈 많이 벌었어. 이거 얘기하고 다니기가 좀 저기 뭐 저거 하니까 대신에 벤츠 몰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내 요새 좀 살림살이 나아졌다는 거 폼 내려고. 근데 그 벤츠가 지금 이따구로 해놓으면 중국산 저가 품질에 예, 배터리를 장착한 예. 나타나겠냐고 동창이한테 벤츠 몰고 가겠냐고 쪽팔려갖고. 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에스타, SK온 제품은 타사 대비 경쟁이 높다. 화재한 측면이 있어갖고 그 얘기잖아요. 네. 민주당의 조영기가 이상한 자료 갖고 와갖고 연합뉴스에 토스해갖고 야 아니야 중국산 배터리면 위험한 게 아니고 한국산 배터리도 같이 위험해라고 이제 물귀신 자체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위해 갖고 거기에 김필수가 이제 인터뷰해갖고 중국 배터리만 위험한 게 아니 한국 배터리가 똑같이 위험해 다른 거 없어 이렇게 인터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갈 때 90% 미만만 주차시키겠다 이제 뭐 하면서 한다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차가 들어올 때 그 저 아파트 입구에서 이게 일일이 공무원들이 나가고 이제 잠깐만 전기차 스톱 저 본네트 한번 열어보시죠 충전 몇 프로 돼 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할 거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라고 좀 제발 인기 영합적으로 어떻게든 인기 끌어갖고 대통령 한번 돼봐 이런 좀 잡생각이 머리에 가득하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지금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고. 전혀 과학적이잖아요. 완전 비과학적이라니까. 그 요번에 그 화재 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청라. 그건 100% 충전돼 있는 것도 아니었어. 과충전돼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 그냥 55시간 그냥 지가 서 있다 그냥 불난 거 아니야. 이 과충전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냥 마치 걔가 과충전 때문에 불난 것처럼 왜 그렇게 몰아가냐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배터리 권위자라고 하실 만한 교수분이 지금 다 지적하잖아요. 네, 이게. 네. 과충전은 배터리셀 제조사나 자동차 업체 차원에서 BMS 등으로 이미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충전 깊이, 그러니까 충전율보다는 셀 내부 결함이나 그 결함을 관리하는 BMS 문제로 화재가 나는 것을 주의했다. 이번에 그 케이스가 이 케이스잖아요. 셀 내부 결함이 생겼고 그거를 벤츠의 BMS가 발견을 못해서 제어를 못해갖고 화재가 나서 터진 거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활용해서 제대로 더 진보된 기술을 적용한 게 3년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비충돌로 인한 화재가 한 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근데 왜 이거 관련해갖고 계속 전기차 포비아 같은 거를 막 형성하면서 현대차는 전기차 지금 개발한 게 정말 역사가 오래됐어요. 정중 회장께서 진짜 이게 성견지명이 있어갖고 저의 이제 명적 K 배터리 레볼루션을 합니다. 예. 네. 95년인가? 그때 이제 그 영국 출장 갔다 오면서 전기차 앞으로 되겠네 해서 그 영국은 데리고 와갖고 그때부터 영국 개발시킨 거예요 이게. 테슬라보다 현대차가 전기차 개발하는 역사가 더 빨라요. 현대차가 전기차 막 개발하고 할 때 CAT는 있지도 않았어. 비아디도 없었다고. 그런데 CAT, 비아디가 어떻게 현대차보다 전기차를 잘 만드냐고 그런 얘기를 김필수나 권영주 이런 애들이 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 제정신이냐고 진짜. 현대차의 전기차 개발 역사는 지금 40년 된 거예요. 40년. CATL, BID 해봐 역사 20년밖에 안 되고 현대차에 잽이 안 된다고. 당연히 그 현대차의 앞선 기술이 이 BMS에도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우리는 잘 만들고 있어요. 저기 벤츠 같은 전기차 이제 좀 제대로 만들어 보지도 못한 이런 애들이 만드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 이게 그 말 같지도 않은 80 이런 걸 넣으니까 이게 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안전은 언제든 날 수 있고 그 화재를 어떻게 끄느냐가 중요하다.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가는 방향이고 우리 산업 경쟁력과 연관됐는데 이번 화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코나 EV 화재 발생 이력 이게 이제 2018년부터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2019년 쭉쭉 나서 2020년에 10월 달까지 쭉 나서 이거를 우리가 경험 삼아서 이때를 교훈 삼아 갖고 그 다음에 BMS도 더 잘 만들고 네. 해서 나온 게 EGMP고 그 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더 기술 개발해 갖고 더 화재 안전성 확보해서 지금 배터리가 나와서 잘 만들어져서 화재 안 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중국이 이 단계예요. 지금 파라시스나 CAT 그래서 화재가 나는 겁니다. 전기차의 그 진실과 오해 이걸 예.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 채권보이 박수갈채는 경제적 진실을 알리는 코너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박순혁 예. 작가님께서 이 콘텐츠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채권은 과학이고요. 채권은 과학이고 예, 화재도 과학입니다. 화재도 과학이다. 예. 딱 그 상식만 알면 예,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실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해주셨고 여러분도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펀더멘털 자체는 흔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투자심이 악화된 거는 결국 정상화 과정을 밟겠구나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오늘 예. 예, 그런 부분 잘 말씀해 주신 박준현 작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또 알찬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